올해 토익 파트 5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알고 가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구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방학 동안 열심히 토익 준비하셔서 곧 시험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 철저한 시험 막바지 대비를 위해 요즘 시험에는 어떤 고난도 유형들이 나오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RC 파트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드디어 파트 5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요. 먼저 문제를 같이 풀어본 다음 고난도 출제 포인트까지 싹 다 정리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올해 시험 정말 싹 다 분석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이런 아주 알찬 내용들 꼭 전부 익혀서 시험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풀어볼 텐데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파트 5 누가 봐도 ABCD 문법 문제잖아요. 여러분 제 로직 플로우라는 게 있죠? 이 논리의 흐름대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할 건데 가장 먼저 보기를 보고 동사가 있는지 무조건 문법 문제는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와 B번은 동사로 누가 봐도 동사인 거고 그런데 C번, D번 ing가 붙어있거나 to가 붙어있으면 얘네들은 절대로 동사로 쓰이는 애들은 아니죠. 그럼 일단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우린 파악할 건데 여러분 제 논리의 흐름대로 문장을 보면 무조건 읽어가면서 반드시 의미와 형태를 동시에 파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사, 동사 자리 아니다. 아싸, C번 아니면 D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형태만 보고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읽어야 돼요. 뭐가 어떻게 생략됐고 뭐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그냥 형태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The Quality Control Manager 읽으면서 이게 주어라는 게 파악이 되면서 매니저가 이런 의미까지 들어오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ensure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자, 질문. ensure 하면 확실하게 하다 또는 보장하다, 확인하다 이런 류의 뉘앙스로 쓸 수 있는 동사 표현이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 all safety procedures 모든 안전 절차가 나오고 갑자기 before production resume이라는 동사가 또 나와서 우리 before 부사절을 쓰고 있는 것까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미를 보면요. production 생산이 재개되기 전에 모든 안전 절차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단어가 follow라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놓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 동사 있다고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닌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ensure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절 접속사로서 대절이 뒤에 나오고 그 대절에서의 that을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형태만 보고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했습니다. 매니저가 뭘요? 모든 안전 절차들이 준수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했다라는 문맥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대절에서의 주어고 대절에서의 무슨 자리? 동사 자리를 찍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시 생략됐다는 걸 우리는 알기 위해선 반드시 제 로직 플로우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같이 동시에 잡으면서 이 문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장 볼게요. Quality Control Manager가 보장하고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안전 절차들이 그렇죠. 생산이 재개되기 전에 잘 따라지고 준수되었다. 이 자리가 일단 동사 자리라는 거 파악했고 C번, D번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A와 B 무슨 차이죠? 능동태, 수동태 문제 차이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전 절차 입장에서 여러분 준수가 된 거고 뒤에 목적어로 보이는 애도 없습니다. follow는 목적어 없이 수동태로 쓸 수 있는 동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당연히 B번으로 연결을 하셔야죠. 그럼 첫 번째 포인트. 그냥 동사가 있다고 이 자리 동사 아니겠지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뒤에 대절에서의 대시 생략된 구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ensure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고요. 하나 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유일하게 목적어 자리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가 되게 많거든요. 적어도 제가 강의할 때 15개를 알려드리는데 15개 중에 유일하게 that만 생략이 가능하고 아무 대절에서의 that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서 쓰이는 대절의 that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번엔 어휘 문제예요. 자, 왜 제가 이걸 고난도로 갖고 왔는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ED 형태 어휘 문제, 제 어휘 문제 로직 플로우 보죠? 먼저 품사부터 체크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비동사 뒤에 PP 형태 ED니까 당연히 수동태 동사 어휘 문제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고 수동태네, 그리고 문맥 전체를 당연히 저는 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서치 팀, 연구팀이 뭐 되었는지를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갖고 왔냐면 그냥 한국어 해석을 집어넣어서는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A, B, C, D를 봤더니 이 각각의 동사들을 수동태로 바꿔놓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뒤를 보니까 a government grant라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뒤에 붙어 있네. 잠깐만,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아까 전에 be followed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삼형식 동사로 쓰이는 애들은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이런 명사 덩어리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뒤에 어떤 명사 덩어리가 있는 채로 지금 수동으로 바꾸는 문법적인 특성을 가진 동사를 찾으라는 거 아닌가요? 그럼 기억할게요. 단순히 어휘적인 문맥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동사의 특성으로 문법적인 특성을 생각해서 연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이 있죠. award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2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사람에게 B라는 것을 수여하고 주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A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be awarded라고 수동태로 바뀌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있던 이 B가 어디로 간다? 그렇죠? 그대로 뒤에 수동태 동사 뒤에 가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A는 B를 수여, 받다, 제공, 받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동사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맞아요.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구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be 플러스 pp 뒤에 두 번째 목적어가 뒤에 이어지는 그런 수동태 동사 표현들을 정리해놨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be given, be offered, be told, be sent, be signed, be awarded, be asked, be taught, be granted. 당연히 동사의 뜻은 암기하셔야 되고 지금 이 문제가 뭐가 나온 거예요? be awarded 뒤에 목적어가 붙어있는 형태겠죠.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 참고로 B, C, D는요. 사형식의 구문으로 쓸 수 없어요. 얘네 B, C, D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하나 있는 삼형식 구문이고 만약에 hire를 가지고 우리 수동태로 바꾸게 된다면 여러분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냥 주어가 고용되었습니다 라고 써야지 뭐 수식어 같은 것들은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명사 덩어리가 있는 채로 아무리 의미적으로 어울린다라고 해서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연구팀이 고용이 되었는데 정부 보조금을 위해서 고용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했을 때 문제점이 뭐죠? 영어에서 쓰이는 이런 동사의 특성이나 이런 규칙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한국어로 떠듬떠듬해서 이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영어랑 한국어가 1대1로 호환이 되는 언어가 아닌데 이걸 한국어적으로 그냥 나는 B번 넣을래.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연구팀은 뒤에 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뭐 했다? 받았다란 뜻으로 A번 의미적으로도 어울리고요. 그리고 형태적으로도 문법적으로 뒤에 명사 목적어를 취한 채로 수동태로 쓸 수 있는 동사 표현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의 수동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 멈춰놓고 아마 풀었을 텐데 자 질문 주어다 동사다 아싸 접속사 A번 뭐가 문제죠? 또 뭐가 문제예요? 아까 전에 insure 동사 했으니까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니겠다. 뭐가 문제예요? 영어라는 언어를 자꾸 형태만 보고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가 성립되지 않아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
왜 ed 형태가 동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도 되지만 얘는 뭐예요? pp 형태 ed, 즉 형용사 ed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고 이게 동사인지 아니면 형용사 pp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즉 읽어가면서 문맥을 보셨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A, B, C, D A번 although는 누가 봐도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오죠? 그리고 during, following은 누가 봐도 전치사, 참고로 during은 뭐뭐 동안에, 그리고 following은 뭐뭐 후에, 이후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accordingly는 그냥 부사적 표현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그냥 눈으로 보고서 A번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 왜? approved가 형태만 보고 동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지만 이 approved가 형태만 보고 동사로 쓰였는지 또는 형용사로 쓰였는지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몇몇 수정사항들이 어떻게 승인을 하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없네? 그러면 수정사항들이 승인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Legal Department에 의해서 승인이 된 수정사항들 뭐야? PP 형태. 읽으니까 바로 형용사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덩어리 그리고 전치사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뒤쪽 보니까 contract, 계약이 이 최종적으로 서명이 됐대요. 즉 수정을 하고 난 후에 그렇죠? 서명이 완전 체결됐다라는 문맥 아닌가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 뭐뭐 후에라는 전치사 following이 되겠죠. 그리고 following 전치사로서 after 비슷한 뜻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형태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성급하게 A번 찍으신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봤을 건데 자 A, B, C, D를 보니까 A번은 동사가 아닙니다. 근데 B, C, D는 동사 아닌가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부터 읽으면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중간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 문장을 읽나요? 우리나라 말도 중간부터 파생하면서 읽으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파악해볼게요. 수정된 이런 준수사항 정책은 입증됐대요. prove는 보통 우리가 이형식 동사로서 뒤에 보어가 나오죠. 형용사 보어 effective가 들어가 있잖아요.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당히 더 효과적인 걸로. 근데 뭐보다? 그렇죠. legal advisor. 이 법률 자문가들이 처음 리뷰하는 동안에 뭐뭐 했던 것보다 즉 대는 여기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이끄는 것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죠. 동사 자리입니다. 참고로 then이라는 이 단어는요. 뒤쪽에 다양한 녀석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녀석들이 오냐면 여러분 명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사가 오기도 해요. 선생님 그냥 동사가 온다고요? 네. 그리고 뒤에 형용사 덩어리가 오기도 하고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ing 그리고 주어 동사 문장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대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어 동사에서 동사 자리라는 건 우리가 파악했는데 동사끼리 선택 문제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수, 태, 시를 반드시 순서대로 파악해야 돼요. 수, 태, 시 가볼까요? 주어, 복순에 have 가능, had 가능, 얘는 불가능이에요. 단수 동사를 뒤에 복수 주어 뒤에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B번과 C번 중에 하나인데 능동태고요. 근데 뭐가 바뀌어 있어요? 시제, 현재 완료, C번은 과거 완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건데 자,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건 결국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동작에 뭘 강조한다? 순서를 강조할 때 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과거보다 이전 시점을 특정지어서 쓰는 그런 문법적인 특성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는 엄청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지금 기준의 과거든 과거 이전이든 그냥 지금 기준은 다 과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수요일인데 지금 기준의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그냥 다 과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가 있고 그 이전을 묘사하고 싶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이 만약에 수요일인데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다 과거지만 화요일 기준의 월요일은 뭐가 되죠? 그렇죠. 화요일이라는 과거 기준보다 이전을 묘사하는 월요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완료를 영어에서 쓰려면 반드시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동사가 있고 과거 완료를 또 써야 되다 보니까 항상 접속사 같은 걸로 두 개의 동사를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뭐예요? then이라는 단어가 되죠. then은 접속사처럼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질문, 다시 이 문제로 가서 이 수정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이 됐던 게 어떤 시점이죠? 과거 시점이에요. 그런데 처음 리뷰하는 동안에 이 법률 자문가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거잖아요. 야, 예상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 예상은 언제 한 거예요? 이 효과성을 증명하기보다 그 이전에 했겠죠. 과거,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의 순서를 강조할 땐 그렇죠. 우리는 과거 완료 C번을 찍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물론 이걸 그냥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나오고 된 뒤에는 주어 다음에 헤드 플러스 PP가 나온다.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면 굳이 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영어 문장을 통해서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공식적인 표현들을 외우는 건 오케이, 그럼 그건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현재 완료는 얘는 아예 시점 자체가 다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구간을 묘사하는 표현이고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 지금까지 영향을 갖고 있을 때 쓰는 건데 지금 여기에 어떤 현재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문맥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으면 쓰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C번으로 가겠습니다. 됐나요? 과거 완료였습니다.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여러분, A, B, C, D. A, B는 주어 동사, 그리고 C번, D번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뭐? 그렇죠. 또 접속사, 전치사 선택 문제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A, B, C, D 보기를 보고 뭐가 접속사고 뭐가 전치사인지 모르면 못 푸나요? 네, 못 풀죠, 당연히. 왜?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걸 모르는 채로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제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 열정이 넘칠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접속사인지 뭐가 전치사인지 모르면 절대로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 A, B, C, D 보기를 보고 이게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면서 찾아볼 건데 Final Prototype receives written approval. 읽으면서 벌써 이 receives가 동사라는 걸 우리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앞을 보니까 공급업체가 시작하지 않을 거래요. Mass production. 뭐죠? 그렇죠.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을 시작하지 않을 거다. 잠깐만, 접속사로 연결이 돼야겠죠. 일단 C번, D번 불가능합니다. 근데 A번, B번 엄청 빈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whereas는 뜻이 뭔가요? 맞아요. 반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unless는 무슨 뜻? 뭐뭐하지 않는 한. 근데 이게 얼핏 보면요, 두 개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둘 다 그냥 좀 상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보시면 안 돼요. 왜? whereas, unless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whereas는 상반과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반면에 unless는 뭐하다? 조건의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unless는 뭐한다? if와 not을 줄였다라고도 생각해서 우리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부정 조건의 접속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상반 대조와 부정 조건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whereas는 실제 사실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반면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들은 오렌지 맛 사탕을 좋아하고요. whereas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체리 맛 사탕을 좋아해요. 이런 것 같은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unless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가정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조건적 상황, 즉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문맥 키워드를 볼까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을 거래요. 시제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프로토타입이
서면으로 된 승인을 받는데요. 엔지니어링 팀으로부터. 잠깐만. 서면으로 된 승인을 받는데 왜 여러분 이거 대량 생산을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즉 서면으로 이루어진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대량 생산할 수 없을 거야. 시작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즉 아직 대량 생산 안 했고 서면으로 된 승인도 아직 안 받은 상태네. 그럼 뭐 한다? 가정 조건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겠죠. 만일 마지막 프로토타입이 서면으로 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대량 생산 시작하지 않을 거야, 공급업체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B번입니다. A번은 그냥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상반대조 반면의 뿐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실제 일어난 상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뭘로 대신한다? 그렇죠. 현재 시제로 대체하고요. 의미 전체는 미래니까 주절의 시제는 그대로, 그렇죠? will not begin이라는 미래 시점이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문법적인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 B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파트 5 5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오늘 틀렸다고 해서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연습할 때는 틀려도 돼요. 우리는 어디서만 안 틀리면 된다? 시험장에서만 안 틀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완벽하게 공부하셔서 실전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시험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풀어드린 것처럼 문제풀이 강의를 인강 또는 현강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함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파트 6 최신 경향 고난도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파트 5 복습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